민주당 얘기 넘어가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어제 양당 대표 우찬 회동하겠다고 이제 공식 발표하면서 대통령 뜻을 말할 때는 신중해 달라고 밝혔거든요. 이 부분 발언 영상 잠시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일단 뭐 경로하신 적은 없습니다. 경로라고 일부 보도가 나와서 저희가 당황스러운데 경로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로를 잘 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십니다. 합당 관련해서는 양당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 청와대는 그 논의와 별도의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통합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오래된 지론이 있습니다. 그 지론은 오래되었고 또 그것은 저희 참모들은 다 알고 있다. 이 정도로 답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또 마치 국회에서 또 당에서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뜻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은 경제 살리기, 민생 살리기, 그리고 외교, 또 대통령께서 매일 말씀하시는 부동산 문제와 주식시장의 문제를 감당하기도 버겁습니다. 청와대나 대통령의 뜻을 말씀하실 때는 신중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경로를 잘하는 스타일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비서실장이 대통령은 경로한 적 없다. 경로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우리 일하느라 바쁘다. 대통령 뜻이라고 자꾸 내세우지 마라. 뭐 이런 뜻으로 좀 읽히긴 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저도 이재명 대통령님 뭐 사석에서도 만나 뵙고 그다음에 회의도 많이 해봤고 근데 이분이 실제로 뭐 화를 막 엄청나게 내시는 분도 아니에요.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말투 자체가 뭐 경상도 뭐 어떤 그 말투에서 나오는 뭐 그런 게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민감한 사람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전혀 이제 그런 부분 아니거든요. 그런 스타일도 아니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강훈식 실장의 말은 제가 볼 땐 고지고대로 그냥 듣는 게 좋고요. 다만 당에서 쟁점이 벌어졌을 때 싸울 수 있죠.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이견이 나중에 조절됐을 때 조정되고 결론이 났을 때 그거를 잘 저희가 수기하고 받아들이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게 대통령 뜻이야. 내가 대통령 뜻에 더 가까워. 이런 얘기는 상당히 유치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본인 의견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싸울 때 싸워야지. 이게 대통령 뜻이니까 나의 주장에 좀 더 힘이 실려라고 하는 느낌으로 이걸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제가 봐도 좀 옳지 않고요. 그리고 요 합당 뭐 추진하는 그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가 사과도 했습니다만 이 과정이 결국에는 엊그저께 최고위에서 손 맞잡고 국민들 앞에 다시 당원들 앞에 이 인사도 하시고 다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좀 갔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 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충분히 벌어질 텐데 여당 내부에서는 대통령을 활용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신들의 의견을 내놓고 그렇게 싸우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경로라는 표현은 뭐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경로라는 대통령의 경로라는 말이 제가 이게 언론계에 오래 있었잖아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경로했다는 보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애써서 경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지난번에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얘기한 거 그 수준이면은 경로인가요? 짜증인가요? 이 경로라는 게 굉장히 자의적인 판단이죠. 나는 뭐 좀 화냈지만 그게 경로는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그 민주당 합당 논의 과정에서 본인의 의견이 좀 왜곡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강득구 의원이 SNS에 올렸다가 내린 거 있잖아요. 빛의 속도로 삭제한 거.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완벽하게 녹아 있다고 봅니다. 100% 이재명 대통령의 뜻은 결국에는 지금은 안 된다. 이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하려고 하는 것은 뭐 개인적인 정치적인 이익을 위한 것도 있고 그래서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통합전당대회로 하자는 쪽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볼 때 기정사실화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강덕구 의원도 밝혔고요. 실수로 뭐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홍 수석도 만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통합 예를 들면 통합 전당대회 앞으로 이제 수행기구 만들고 전당대회를 통합으로 치른다. 제가 볼 때 이거 가능하지 않은 시나리오거든요. 이걸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없을 거예요. 정청래 대표 지도부가 있지만 지방선거를 끝나고 나면 아마 정청래 대표께서 다시 전당대회에 다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물러나야 되거든요. 물러나서 이제 후보 대 후보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추동해 나갈 당내 리더십이 없습니다. 원내대표가 이걸 할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 통합전당대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고 그 이후에 뭐 차기 지도부가 그런 것들을 어떤 동력을 얻어가지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추진해 나가면 그거는 에너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사실이 아닌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오늘 아침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한 말이 근래 벌어진 일들을 보면 과거 이 대통령이 해산을 명령했던 손가혁이 부활한 느낌을 받았다. 온라인상에서 저에 대한 파상 공세가 이어졌고 순혈 친명 외에는 문재인이든 노무현이든 모두 적이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이들이 급증해 안타깝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 말을 좀 아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발언 보고. 왜냐하면 이게 되게 민감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픈 부분을 한 것이고. 왜냐하면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도 송가혁이라고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댓글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공격을 퍼붓던 적도 있었고 거꾸로 본인도 엄청나게 당했던 피해자예요. 근데 당 내부에서 사실은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주로 당원들은 저는 그렇게는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느 벽을 이제 넘어갈 때 우리가 생각해 놓은 어떤 그 선을 넘어가는 그런 것들은 좀 서로가 자제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같은 동지이니까요. 지금 한동훈, 장동혁 대결하다시피 완전히 제명시키고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면 힘이 모일 수가 없잖아요. 저 당이. 근데 민주당 역시도 그런 전철을 밟아와서 지금의 이재명 리더십이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그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대표 시절부터 우리 너무 그렇게 하지 맙시다. 결국엔 우리가 다 품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커져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계속 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리더를 자처하는 사람들이나 지금 리더의 반열에 올라가 계신 분들이 그런 식의 언어, 포용의 언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뭐 다소 이 감정이 상하는 일들이 좀 있었다 손 치더라도 그런 거를 바로 입 밖에 내걸고 그렇게 되면 또 이걸 가지고 또 분란이 또 일어나니까 이런 것도 좀 자제하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쉽습니다. 조국 대표 참 정치하기 힘듭니다. 지금 또 절대적인 그 약자의 입장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좌파 진영에서의 헤게모니는 완벽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이번 합당 논의에서 명확하게 봤잖아요. 조국혁신당 합당한다는데 조국혁신당의 의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민주당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 근데 그 과정에서 조국 대표에 대해서 친명 진영 그러니까 소위 지금 당의 주류라고 하는 곳에서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반감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조국 대표도 좌파 진영의 어떤 그 유력한 정치인이 돼서 그 진영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하는 게 꿈일 텐데 이 갈등을 통해서 그 길이 정말 멀고 험한 길이겠구나라는 것을 절감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결과적으로는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는 뭐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결국엔 시간의 문제이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의 그 몸값 또는 조국 대표의 정치적 위상 이게 확대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확대되기 되게 어려울 것 같다. 네. 그 이유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좌파 진영 내에서 조국 대표에 대한 비토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저는 이 갈등을 보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보수 진영에서 갖고 있는 정도의 어려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굉장히 팬덤이 있잖아요. 한 전 대표도 팬덤이 굉장히 크고 근데 그것이 전체 진영에서 수용 가능한 정도로 확대돼야 하는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조국 대표에 대한 비토는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특히 뭐 20, 30대가 갖고 있는 공정에 대한 그 가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대표가
하여튼 2019년에 있었던 그 조국 사태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정청래 대표가 연대와 통합이라는 말을 골라서 쓴 이유가 있다. 이게 선거가 합당보다 어렵다. 하면서 추진위 명칭에서 선거를 뺀 이유가 지금 상황이 너무 불확실하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선거연대 의미가 포함되지 않다라고 좀 선을 그었거든요. 조국 대표는 오늘 지방선거를 위한 연대를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솔직히 각 양당의 입장이 좀 다른 게 보이거든요. 결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선거 공조라 함은 일단 조국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가치,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후보적인 색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상 통합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어디에서는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특히 수도권과 영남 지역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일치하지는 않을 거예요. 약간 불일치적 요소가 있고 특히나 호남 지역에서는 조국혁신당에 대한 뭔가 지지세도 일정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볼 땐 거기에서는 경쟁을 제대로 해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건 호남 시민들에게 더 좋은 정치 서비스를 준다는 점에서 선택권을 넓혀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는데 수도권이라든가 영남 지역으로 내려가면 아마 조국 대표께서 가지고 계신 지금 뭐 여러 가지 상징성도 있지만 그 이면에 또 다른 이 이미지가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만약에 덮어졌을 때 실제로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그게 시너지가 아니라 조금 좀 내려가는 효과를 본다거나 혹은 공격의 빌미를 국민의힘에게 오히려 확 준다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 선거 전략상 그거를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문구를 넣으려고 하다가 일단 발표 직전에 그걸 뺐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뭐 이 기구에서 어떻게 논의해 나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 연대에 알파이자 오메가는 조국 대표에게 어느 지역구를 줄 거냐. 그래서 그 지역에 민주당 후보를 낼 거냐 안 낼 거냐 이거예요. 결국에는 뭐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아마 포기할 용의도 있을 겁니다. 선거 연대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나가려고 하는 지역에 민주당 후보 낼 거냐 안 낼 거냐. 저는 그간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미 일정 정도는 뭐 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좋아하는 미략 그게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조국 대표는 아마도 부산의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으로 나갈 경우에 그 지역에 나가고 싶을 거예요. 또는 뭐 수도권에서 당선이 유력한 지역으로 나가려고 하지. 예를 들어서 뭐 호남에서 1대1로 민주당하고 붙어갖고 자기가 이길 수 있다라는 정도의 생각 못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민주당이 해결해 주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선거연대가 가능하냐 그렇지 않냐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